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오히려 더 급한 거예요. 왜냐, 자,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관세 협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미 투자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잘 한 것인지 이런 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진짜 그래도 절반의 승리는 한 것 같다. 그래도 최악에서는 벗어나서 이 환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뭘까? 그리고 환율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지금 관세 협상을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과 잘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환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협상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한국이 잘 한 것인지 그걸 얘기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예요.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돈을 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각국 나라들 있잖아요. 각국 나라들 증시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계속 서로 돈을 푸니까 버블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식 상승이 아마 코스피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제가 그래서 뭐 국장에 대해서도 막 아주 뭐 배타적으로 원래는 생각했었는데 아주 안 좋게 봤는데, 근데 국장도 이제는 좀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오르겠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 뭐 ETF들도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뭐 제가 무조건 뭐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개 위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관세 협상은 그거 어떻게 됐냐, 이거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이 미국의 이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도 그래도 잘 참고 버티면서 끝까지 끌고 와서 좋은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오히려 더 급한 거예요. 왜냐, 미중 협상이 오히려 그게 메인인데 그 메인 전에 이 동맹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동맹국들에게 좀 유하게 대해준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진짜 3,500억 달러를 전부 선불로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지금 나온 결과 보니까요, 수개월 교차 끝에 전술적인 타결을 맺었다. 그래서 총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가 맞는데 현금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인데 단 여기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이렇게 분할로 해서 10년간 분할 납부로 이렇게 얘기를 협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마스가라고 하죠. 조선협력도 1,500억 달러, 그래서 총 3,500억 달러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선불로는 못 낸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한 거를 봐준 것 같은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율도 이 협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1,430원대 31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협상이 좀 좋았구나,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그래 그 기간 동안 올랐어요. 그런데 환율은 좀 내려온 걸 때 협상이 진짜 잘 됐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녹색이 원달러 지금 환율이고 아래 이 P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달러 인덱스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달러가 내려왔는데도 환율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쪽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 봤을 때도 지금 환율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튈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약이 좋게 나왔어도 환율의 이런 우산 어쩔 수 없는 지금 흐름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환율이 그리고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증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수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뭐 높아지려 주가는 또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인다 아니면 내수 경제를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계신다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 환율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서 이 물가나 아니면 뭐 내수 경제나 이런 데는 지금보다 뭐 최악은 아닐 수도 있어도 계속 가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과상이 잘 됐는지 이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투자 규모와 현금 협상 이렇게 보니까 아까 3,500억 달러에서 현금 투자가 한 57.1%고요. 그다음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42.9%.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잖아요. 2천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씩 이렇게 분할 납부, 연간 분할 납부를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일본은 일시 지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진짜 일본보다는 그래도 협상을 잘 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00억 달러 한도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캐피탈콜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분할 납입 방식으로 일시 대규모 자본 유출을 방지했다. 우리가 아이고 돈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서 우리 사정을 봐준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협상을 잘 했다고 봐야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파 형님들이 또 싫어하실 텐데 이런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악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거는 조금 얻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최악에서 좀 좋아진 거지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은행 기준에서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 유출은 시장 감내 가능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해서 대통령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아까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나라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뭐 해서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을 미국에 부활시켜 준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데가 가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엄청 좋은 일인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뭐 조선 3사들이 주가는 또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렇게 지어주고 선박을 이렇게 넘기는 게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지는 저는 그냥 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출하는 건 좋지만 이 외화가 과연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는 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력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좋은 건데 아예 이제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로 해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돈을 버는 게 우리나라 이 내수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는 조금 의심이 된다. 그냥 저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선업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 여기 나와 있죠. 10년간 한국조선업은 2,405척의 상선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37척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의 이런 상선 건조 능력이나 조선 건조 능력이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튼 뭐 이것도 뭐 잘했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우리가 그래도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현금으로 하는데 물론 10년 분할 납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잘 된 것인가 이거를 또 심층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번 협상에서 지금 보니까요. 여기 나와있죠.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명문화했다. 그래서 손익 구조가 감당되는 프로젝트만 투자하기로 이런 양해각서에서 지금 투자 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 배분을 이제 한미가 5대5로 나누되 한국이 20년 내 이 권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셋째는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 법인 SPB죠. 이 구조와 엄브렐라 우산 형태의 이런 구조를 설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이런 보전,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 시점과 조정 조항 이게 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 시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하면은요 조금 속도를 조절해 주겠다. 진짜 이런 걸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얘네들이 트럼프 미국이 역시나 동맹국들을 어느 정도 중국과 협상이 중요하니까 동맹국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규합을 시키려고
좀 많이 양보를 했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버틴 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구나.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과 지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리고 현금 제한과 조선협력이 있었고요. 투자 방식은. 근데 일본은 사실상 현금 위주고, 그다음에 수익 배분은 5대5, 일본은 9대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결정권도 한국이 일부 권한을 확보했고요. 근데 일본은 거의 뭐 미국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이 됐다. 단 어떤 분께서는 뭐 한국이 투자하면서 미국에서 뭐 통화 스와프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왜냐, 통화 스와프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거의 규칙이 있죠. 이 기축통화국들만 이렇게 하는 거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협상하는 게 효율 낮고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자체가 그리고 좋은 이런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부가 더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된 게 오히려 그냥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원래. 왜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본은 뭐 9대1 구조로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한도, 연간 투자 한도도 일본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200억 달러로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금 투자도 일본은 5,500억 달러고요. 한국은 뭐 2,000억 달러 이렇게 줄여졌고, 총 투자액도 일본은 5,500, 그다음에 한국은 3,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이거를 뭐 좋게 해석하면 일본보다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돈이 많다, 더 이렇게 더 좋은 호구라고 해야 되나,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협력 뭐 이런 국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봐준 거 아닌가,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협상팀이 전략적 승리를 맺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투자 조항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는 유리하게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며 수개월간 팽팽한 협상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분석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버텼다. 그래도 우리가 막 그렇게 막 3,500억 달러를 그냥 막 내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모르겠어요. 나중에 트럼프가 딴소리 할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협상이면 그나마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의 안도감을 줬으며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뭐 우리나라 정부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자체적으로 이제는 동맹국들을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고 챙기고 결국에는 끝판왕이죠. 중국이랑 협상을 제대로 단판을 저어서 우위를 점하겠다. 그 목표 때문에 우리나라든 아니면 일본이든 어느 정도 다들 트럼프가 양보를 해준 거 아니냐.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막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 노선을 선회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운이 좋은 지금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트럼프의 이제 정치 전략적 의도. 26년에 이제 증관 선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임 6개월 만에 10억 달러 선거 자금이 투입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국과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선거용 이제 빅딜 카드로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높였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펌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을 빨리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야 니네들이 뭐 힘들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해서 일단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썩 이렇게 좋지 않아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일 처리를 트럼프 정부에서 해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얻은 거죠. 이 지금 아침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협상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얘기를 통해서 또 이거를 핵 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이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 이건 핵 추진 잠수함 이거를 좀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이게 동력을 이용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건조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여기에서 아마 건조가 예정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물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러시아까지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략적 우리나라가 이제 요충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대만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할 것 같거든요. 대만은 어차피 이제 지키기도 쉽지 않고 중국이랑 이렇게 흡수된다고 해도 그거를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교두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잠을 해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국방력도 키우고 조금 중요한 위치가 더 될 수 있게 이런 상황도 마련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 미국산 에너지 추가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게 비싸거든요. 이 미국산 석유랑 가스 이런 게 좀 비싸니까 좀 좋지 않거든요. 차라리 우리나라는 진짜 모르겠어요. 러시아랑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협상의 이런 끈을 키워놔야 돼요. 러시아조차도 이제는 결국에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시베리아 힘이라고 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스나 석유나 이걸 이렇게 놓았죠.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도 이제 석유랑 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유럽을 손절하고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고 싶을 텐데 그리고 독일 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독일 경제가 폭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독일의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값싼 이런 자원 때문에 유럽이 잘 나갔구나 독일이 잘 나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러시아의 값싼 자원을 중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러시아랑 뭐 척질 필요는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자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러시아 석유가스도 받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미국에서 승인을 해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협상의 끈은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QT 긴축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봤을 때 역시나 대규모의 이제 유동성이 또 확대되겠구나.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또 이제 폭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시장이 폭등하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절대 시장이 내려가게 안 놔둘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AI 버블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올라갈 거라는 이런 예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까? 이거는 뭐 연준이 인하했으니까 한국도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진짜 갖고 있는 이런 부담이 많죠. 환율이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하면 1,500원까지 또 튈 수가 있겠죠. 환율도 지금 압박이 크고 집값 상승 우려도 있죠.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인하를 하면 집값이 또 튀겠죠. 그다음에 물가 우리나라 물가가 진짜 뭐 2%도 안 된다고 하는데 체감상은 막 4% 5%씩 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2%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마도 당분간은 신중하게 할 것 같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데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 한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뭐 내수 경제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코스피나 뭐 이런 거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조금 의심이 조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사상 첫 4,100도 돌파를 했고 자동차랑 뭐 조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데가 잘 나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잘 나가네요. 제가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얘기도 말씀해드렸는데 거의 뭐 4, 5년 전에는 15,000원, 뭐 2만원대였는데 지금은 뭐 9만원이 넘어갔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증시도 당분간은 진짜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소는 뭘까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의 해외 투자로 이제는 원화 유출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결국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히토류나 아니면 리튬, 흑연 이런 거를 수출을 뭐 동맹국들에게도 안 한다고 하면 이걸로 우리가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면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배터리 다들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 실패 시에는 이제는 정책이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는 대두나 이런 거 우리나라한테도 수입을 해라. 중국에서 이거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전망을 보면은요, KB에서는요 12개월 내에 지금 5,000포인트까지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 그리고 JP 모건은 강세시에는 6,000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그다음에 폐배터리 밸류체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코스피 상승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그냥 200 종목 있잖아요. 코덱스나 뭐 타이거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들 그렇게 한번 ETF들 고려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한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통해 달러 투자를 통해 시장 충격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00억 달러씩 나눠서 이 캐피탈 콜로 필요시에 조금씩 조절해서 내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승인을 얻어냈고요. 협상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돈이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그 투자한 금액도 완전하게 막 미국 입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래도 그 정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잘 한 협상 같고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을 했지만, 계속 빨리 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잘 버텨서 어느 정도 얻어낸 성과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고 우리나라 외화가 미국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외화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걱정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냥 금으로 해지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금 ETF나 실물 금 투자, 그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뭐 상장된 ETF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ETF, 그다음에 중국 주식 ETF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분산 차원, 뭐 달러도 일정 비중 모아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해서 모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지금 한미 협상 이런 시황을 봐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제 미중 협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협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드리고요. 또 큰 뉴스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시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들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